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숙제 검사하고 오늘 책을 새 책 나가는 거 아시죠? 고등어법 책 혹시 안 가져왔으면 복사를 해줄 테니까 책은 오늘 이 책으로 오늘 이게 이거 앞에 먼저 펼쳐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내용이긴 한데 유형이 좀 다를 거예요. 유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등어법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나가 이제 그거 연습할 거니까 그거 하면 되고, 저번에 그래도 숙제 내준 게 있었거든요. 그거 이제 마무리하고 오늘 이제 고등어법 첫 수업을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내신은 뭐 똑같이 이제 그 내신 대비를 할 거예요.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니면 고등학교 수업으로 이제 모든 걸 바꾸서 하면 되겠죠. 독해는 이제 독해하고 있으니까 상관없고, 내신 수업 때만 중등 영어를 할 거예요. 내신 수업 때만. 그리고 이제 시까지 31페이지까지가 숙제였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등 교재는 개인적으로 숙제는 이제 중등 이제 문법 숙제를 내줄 거야. 숙제는 이제 중등 문법과 관련된 거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이제 감을 잡으면 되니까 아마 이제 3학년 올라가면 숙제도 고등어법 숙제를 내줄 건데 3학년 되기 전까지는 과제는 중등 이제 문법 스타일로 내줄 테니까 좀 연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가등법이었죠. as if하고 I wish 가등법이었고 125페이지겠네요. wish 가등법 as if A의 1번 단막도 불러드릴게요. 1번에 had, 2번에 were, 3번에 were, 4번에 were, 5번도 were, 6번도 were, 7번에 had cried. in fact 뒤에 보면 he didn't 이라고 해서 과거 시제죠. 과거를 나타내는 가정법은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had cried. 8번에 had eaten, 9번에 had asked, 10번에 had about. B의 1번 were, 2번도 were, 3번 had seen, 4번에 had lived. 5번은 근데 이거 시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I'm sorry. 시제가 가정법 과거군요. 가정법 과거. 조동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만약에 조동사를 썼어요. 그러면 would나 could play. 조동사를 혹시나 안 썼다. 그래도 되거든. 그러면 과거 시제 played 둘 다 가능. 6번에 had saved, 7번에 were, 8번에 had been elected. 수동태를 줘도 되겠죠. 내가 선출 당한 거니까. 9번에 had been, 10번에 did. 그 다음에 C번, C의 1번 My apartment were bigger. My apartment were bigger. 2번 I wish she had not found out the truth. 3번에 I wish I had read more books when I was young. 4번 She were a teacher. 이게 4번이었고 5번은 he 나와 있고 had been a pilot. 6번 she had lived in that town. D의 1번 I don't know how to play the flute. 2번 I am not as tall as you.
3번 You didn't come to school yesterday. 4번 Jessica doesn't know him. 5번 He didn't understand everything. 6번 He didn't get 100 on the math exam. 127페이지 A의 1번 뭐뭐라면 좋을 텐데 wish 가정법이 제일 좋죠. 자, I wish 나와 있고 I 비동사 있어야 되는데 was 쓰면 안 돼요. were라 그랬어요. I were the hero. 2번 as if he hadn't lied. 3번 I had finished my homework. 4번 as if he were a movie director. 5번 she had visited me. 6번 as if I were her daughter. B의 1번 내가 영어를 잘한다면 좋을 텐데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2번 she speaks as if she were annoyed. 3번 I wish I had listened to my teacher. 4번 he acts as if he were the best player. 5번 I wish it were not Monday tomorrow. 6번 he talks as if he had exercise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다음에 1번에 5번. 잠깐만요. 다들 없는데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2번, 8번에 3번, 9번에 1번, 10번에 5번, 11번에 3번, 12번에 2번, 13번에 3번, 14에 3번, 15번에 had, 16번에 had learned, 17에 첫 번째 빈칸 had read, 두 번째 could나 would, 직설법에 could를 썼으니까 could를 쓸게요. could have served. 18번에 had not left. 19번에 were sunny. 두 번째 would go. 뭐 could go도 되죠. I would go, I could go. 20번에 had not erased the fire. 21번에 as if they had visited New York. 22번 순서 배라는 거 had followed the rules, you wouldn't have been punished. 23번 he talks to me as if he were my boss. 24번 can을 could로, 25번 could take를 could have taken으로. 그 다음에 시제 일치까지 숙제였죠. 옆에 있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 책은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A 1번 had been, 2번 would, 3번 is, 4번 시제 일치해줘야 되겠죠. may의 과거형이 might이죠. M-I-G-H-T. 4번에 might, 5번에 were, 6번에 had, 7번에 is, 8번에 was, 9번에 have, 10번에 is. B의 1번 현재 시제로 해줘야 되겠죠. 속담이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항상 벌레를 먼저 잡는다. call, 시제 맞춰줘야 되겠죠. 벌 3인칭 단수니까 catches로 맞춰주시고, 두 번째 have to로, have to. 세 번째 was를 is로. 이거는 사실이죠. 사우스 코리아 수도가 서울은 사실이죠. was를 is로. 4번에 자
운동이 work better, 브레인을 work better 해주게 하는 것도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밝혀진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해줘야 돼요. help를 helps로 해주시고 5번에 이라크 전쟁이 2003년에 발생한 거는 역사적 사실은 항상 과거 had broken을 과거 시제 broke로 6번은 사실이죠. 중국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는 was를 is로 7번은 시제를 일치시켜 주세요. 과거 위를 would로 고치십시다. would pass로 8번도 역사적 사실 had discovered had 빼주면 과거 시제죠. discovered로 9번에 the doctor said that orange had a lot of vitamin C. 오렌지에 비타민 C가 많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had를 현재 시제 have로 10번은 Mars 하성이죠. 하성이 FARTH라는 far의 비거급이에요. 비거급을 far예요. 자, 그 말은 과학적 사실이죠. 화성이 뭐 지구 달보다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기 때문에 was를 is로 만들어 주면 끝. 자, 이 책은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과제는 프린터로 앞으로 나갈 겁니다. 당분간은 프린트로 내가 과제를 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새 책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고등학교 다니는 뭐 언니나 오빠, 누나가 있으면 이런 걸로 문법 공부하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배웠던 모든 문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르는 문법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문법은 거의 없을 테고, 그런데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를 거예요. 문제 유형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 물론 특강 시간에 나랑 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텐데 처음 보는 친구들은 이제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죠. 문제 유형 페이지 26페이지 보십시오. 자, 26페이지 24페이지 보세요. 24페이지. 24페이지 필기는 이제 뭐 당분간 안 하셔도 돼요. 필기는 이제 뭐 노트에다가 정리해도 되고, 필기할 게 있으면 이제 필기를 아마 단어 위주로 많이 할 듯 합니다. 단어가 아마 모르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단어 위주로 하고 어법이기 때문에 뭐 어법 필기도 할 거고요. 자, 지금 24페이지 보면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좀 되어 있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굳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영어에는 수일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에 중학교생들은 잘 안 쓰는 표현이죠. 중등 문법에서는, 중등 교과 과정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고등어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수일치는 뭐 수학에 말하는 수랑 상관이 없어요. 뭐죠? 수일치, 수를 일치시킨다. 주어하고 동사의 수를 맞춘다 이 말이죠. 주어가 단수면 주어와 동사의 단복수를 맞추는 거죠. 주어와 동사의 단수 복수를 일치시키는 겁니다. 이걸 수일치라고 그러고. 그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이걸 왜 배우는 거죠? 이게 왜 고등학교 시험에 이게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범한 어법 문장 구조는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절대 안 나오겠죠. 주어하고 동사의 위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뜨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 들어가겠죠. 대부분 뭐가 들어갈까요? 주어를 설명해주는 장치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요 사이에. 그럼 여러분들 그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말은 쉽죠. 근데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구별이 안 되겠죠. 자, 이걸 여기 안에 뭔가를 집어넣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장치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나와 있는 게 전명구, 전치사구죠. 전치사구. 전치사구는 뭐죠? 뭐와 뭐가 이루어진 겁니다. 전치사와 뭐로 이루어진 거, 명사로 이루어진 거. 제일 난이도가 낮은 놈이죠. 이거는 그렇게 주어하고 동사의 길이가 간격이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좀 괜찮아. 근데 이제 나중에 관계대명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치사, 전명구, 관계대명사 이런 게 혼합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25페이지를 보시면 25페이지는 뭐 할 게 없단 말이야. 할 게 없는데 그래도 할 게 있기 때문에 문제는 풀어볼 겁니다. 풀어볼 건데 1, 2, 3, 4, 5번 있죠. 얘는 지금 소일치기는 하지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뭘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뭘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주어 동사를 바로 따닥 붙여놨거든.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1, 2, 3, 4, 5번 가보도록 할까요? 얘는 뭐 너무 기본이니까 좀 보면 됩니다. 뒤에부터 이제 실제 본게임이 나와요. 26페이지. 필기할 거 있으면 가급적이면 이 책에서 필기를 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필기가 기능서라 어법 설명한다고 길게 설명하는 건 아니니까 뭐 다 어휘라든지 중요한 표현들 반드시 뭐 알아야 되는 뭐 수 같은 것만 하면 되니까. 자, 쉽죠? 여기서 설명할 거는 딱 두 개가 있는데요. 설명은 3번하고 5번을 할 거예요. 3번하고 5번을 할 건데 1번은 쉽죠? 복수죠. T. 그래서 have에 체크를 하면 되고 2번은 셀 수 없는 추상명사잖아요. 정직이라는 거는 셀 수 없는 추상명사니까 is에 하면 되고 3번에 a number of에다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꺼두고요. 오른쪽 여기에 자, 이 책을 보시면 뭐 필기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여기 여백이 있고 밑에도 여백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편한데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a number of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명사 나와 있죠. And 그 밑에다가 이 둘 다 좀 필기 좀 부탁드릴게요. The number of 명사 여기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최근 트렌드에는 잘 나오지 않는 트렌드이긴 한데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별을 해 놓으십시오.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자, a number of라는 요 표현은 그냥 many예요. 많은이라는 뜻입니다. 뭐랑 똑같아? 얘는 그냥 many랑 같아요. 많은. 당연히 뒤에 무슨 명사 와야 돼요? 복수 명사 와야 되겠죠? 무조건 고정이에요. 복수 명사가 그냥 고정이야. 단수 명사가 올 수가 없어. 저희가 복수 명사가 왔기 때문에 동사도 지금 어떤 동사를 써야 돼요? 복수형 동사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는 주어가 얘가 주어, 얘는 이제 얘가 주어라는 소리죠. 얘가 이 친구가 주어고 두 번째는 주어가 이게 고정이야. 얘 무조건 고정입니다. s를 안 붙여요. 그냥 더 넘버야. 해석은 명사의 수예요. 명사. 근데 여기에는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주어가 이 친구라는 것을 포커스를 맞춰요. 해석은 명사의 수가 블라블라. 단수잖아? 그럼 뭐 와야 돼요?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뭐 위에 이렇게 위에 나와 있어요. 위에 나와 있지만 한 번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많기 때문에 꼭 한 번 써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a number of school events가 주어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R에다가 체크해줘요. 3번을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는데 would 있죠. 이 친구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해줘야 되겠죠. was에 체크를 해주시고 자,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특강할 때 한번 튀어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리를 해줬는데 be used to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정리를 또 해드릴게요. 여백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여백으로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총 3칸이 필요하거든. 총 3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 여백에다가 써야 될지는 잘 결정을 해 두시고 쏘시고, 일단 쌤이 이제 필기한 걸 다 하고 나서 필기를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걸 봐서 대충 여기에다 쓰면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쓰면 되니까 저번에 정리해뒀던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많이 하고 같은 거 많이 보고 비슷한 유형 많이 푸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더 이상은 뭐 방법이 없어요. used to 동원이 구별하라고 그랬죠? used to 동원이, 그리고 be used to 동명사, 뒤에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가 아니에요. ing 나오거든. 동명사로 그릴 수 있게요. ing. 현재 분사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 세 개를 구별하고 외우라 그랬지. 자, 첫 번째는 뭐죠? 뭐뭐 하고 했었다. 과거에 뭐뭐 하기로, 과거의 어떤 상태. 얘는 뭐라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밑에 건 뭐라 그랬어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 이거를 암기를 해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나오거든.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외우는 놓으셔야겠다.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be used to 동사 원형이죠. 요거죠? build 하기 위해 사용되어지다. 그럼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낼까요? 만약에 build에다가 밑줄 긋고 building으로 변형시켜 놓겠죠. building 해놓고 이거 맞는지 안 맞는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틀렸겠죠? be used 동명사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니까 내용상 맞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자, 5번은 바로 위에 보면 숫자 크게 넘버링 3번이라고 해놓고 주의해야 할 주어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형광펜을 한번 꺼내 보실까요? 형광펜 한번 꺼내 보세요. 형광펜은 밑줄을 좀 꺼라고 하는데 꺼주시고, 요건 단어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단어 자체도 중요해요. 갑니다. 자, 맨 위에 까만 글씨로 mathematics에다가 밑줄 다 꺼주세요. mathematics. 수학이죠. 밑에 보면 약간 작은 글씨로 경제학이라 해놓고 economics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꺼주시고, 옆에 단어도 다 외워놔야겠죠. 아마 단어 다 외워놨을 듯. physics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politics 정치학 형광펜 밑줄. 그 다음에 statistics라 해서 통계학이라 되어 있죠. 밑줄 꺼주십시오. 자, 이 학문 이름은 뒤에 s가 붙은 거는 그냥 복수형이기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그냥 붙어놓은 단어야. 원래 단어에 s가 붙어 있는 거예요. s 붙어 있다고 해서 복수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복수 취급하지 말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맨 아래 보면 news는 셀 수 없는 명사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species에다가 밑줄, 종이죠. 종의 멸종 이런 거 할 때 series 밑줄. 자, means는 밑줄 그어 넣고 별표로 해 놓으세요. 수단 방법. 자, 그 다음에 mean과 관련된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줄 테니까 잘 보시고 단어를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정리해 놔야 되거든, 이 단어를. 한번 해준 거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헷갈려요. 여러분인지 다른 학년인지 기억이 안 나.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얘는 동사로 쓰면 의미하다죠. 근데 얘가 의미는 없죠. 명사형은 없어요. 의미라는 뜻은 가지고 있진 않아. 의미하다. 형용사로 쓰면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열한, 야비한.
그런데 얘가 명사로 쓸 때가 있어요. 명사로 쓸 때가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자, 얘를 이 mean이라는 단어 자체를 명사로 쓰고 싶으면 조건이 있는데 뒤에 s를 붙여야 됩니다. mean은 의미가 명사형이 없다는데 왜 s를 붙이는 거죠? 얘는 s를 붙여가지고 단어의 의미를 변신시켜 놓은 거지 명사를 복수로 나타내기 위해서 붙인 게 아니라 의미를 아예 바꾸겠다는 소리야. 다시 요 mean을 명사로 쓰고 싶으면 뭘 붙여야 된다? s를 붙여야 되고요. 얘가 셀 수 없는 명사야. 들이 아니야. 그냥 셀 수 없는 명사. 단수 취급해야 돼요. 단수 취급. 이 의미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얘가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거야. 이 친구가 이제 명사로 나와가지고 수단, 이런 애들 꽤 있죠. 이런 애들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arm이죠, arm. air 있죠, air 이런 게 있잖아, 공기. S 붙일 때 있거든. 붙일 때 있단 말이야. 붙일 때가 있어요. 요게. 그러면 얘는 이제 태도라고 변신해요. 태도. 태도가 그건 뭐니? 이런 거. 그 S가 붙어가지고 뜻이 바뀌는 애들이 있어. S를 붙여가지고 뜻을 바뀌는 영어들이 꽤 있긴 있는데 시험에 잘 이런 것들 이거 무기죠. arms가 이거 무기예요, 무기. 팔이 아니에요. 무기로 변신해. 여기는 뭐 나중에 나오면 다 정리해 줄 테고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의미하다의 명사형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존재하죠. 근데 이 친구는 당연히 여기서 mean의 의미, 이제 명사의 의미라는 명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붙여야 돼요. ing. 이렇게 하면 명사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까? 그러면 5번 봅시다. 5번. 근데 너무 5번 바로 문제 보면 돼요. economics가 경제학이죠. 이제 앞으로 잘 볼 거예요. 독해할 때 경제와 관련된 독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뭐 이제 아주 자주 볼 겁니다. economist, 경제학자 이런 거 뭐 economy, 경제 다 정리해놔야 되고 deal with는 오늘 특강할 때 연습했죠. deal with A에서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죠? A를 다루다, A를 처리하다, A를 해결하다라고 해석을 하라 그랬죠. 경제학은 뭘 다루는 학문이랍니까? 문제인데요. 레이벌, 노동이야? 노동 문제. 웨이지는 뭐죠? 웨이지가 임금이야, 임금, 돈. 이랬으면 뭘 받아야 돼? 월급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럼 경제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임금이라고, 임금이 아닌 임금인데 이게 월급, 노동을 했으면 노동의 대가로 받는 돈을 웨이지라고 해요. 노동의 대가로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공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캐피탈은 뭐죠? 이거 자본이야. 자본, 캐피탈. 이 수도 아닌가요? 자, 캐피탈은 이건 뭐 정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리하고 싶은 사람 정리를 하시고 나는 뭐 이거는 정리를 하기 싫다 그러면 정리를 안 해도 되는데 자, 1번 이건 그냥 명사거든. 일단은 하나의 수. 2번 돈이야, 돈. 무슨 캐릭터 그러죠? 이게 자본이야, 자본. 3번도 있어. 대문자 있죠. 알파벳, 성문자, 대문자 할 때 capital 하면 대문자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정리를 일단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수도, 자본은. 자, 이코노믹스가 단수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에 체크한다? deals에 체크를 해주시면 끝. 이게 좀 제일 기본 형태고요. 2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될 게 수일치 문제인데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지만 좀 자주 나와요. 실제 빈도수로 따지면 그래도 한 5% 이상 5%에서 10% 정도 되는 그 빈도수를 가지고 있는 좀 자주 보이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어법 문제를 풀 때 뭐 넘버링 2, 3, 1, 2, 3, 4, 2번에 보았을 때 여기 이런 식으로 뭐 이지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든지 뭐 해 위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든지
takes에 밑줄이 꺼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밑줄이 꺼져 있고 여기에 뭐가 되어져 있다. 숫자, 넘버링 이게 딱 되어져 있으면 얘는 100% 뭘 물어보는 거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저번에 특강 시간에? 주어 찾기예요. 주어 찾기야. 얘는 주어 찾기예요. 이런 문제가 딱 보이면 얘는 주어를 찾아야 돼. 주어를 찾아주세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 영어에서는 도치라는 놈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도치. 중학교 뽑을 때는 도치 잘 안 나오던데요. 잘 안 나와요. 얘. 중학교 때는 거의 다루는 책이 없어. 근데 잘 나온단 말이야. 자, 근데 도치라는 말은 따로 배워야 돼요. 도치는 이게 따로 수업을 해야 돼요. 따로 얘는 이제 한 수업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수업을 듣고 연습을 해야 되거든. 어쩔 수가 없어요. 도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도치가 되면 도치인지 아닌지, 도치가 된 문장이 나오면 내가 설명해 줄 건데 대부분은 도치는 아니거든. 도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도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주어는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기에 주어가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아까 이야기했죠. 출제자가 바보는 아니거든.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시험 영어. 우리나라에서 시험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건데 단순하게 내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히 뭐가 있어?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있냐? 함정이 있단 말이야. 출입. 함정을 걸어놔. 함정. 자, 어떤 함정을 걸었냐? 얘를 여기에 만약에 단수 해놓고 또는 복수를 해놓으면 여기에 주어처럼 보이는 단수를 해놓으면 여기 복수를 갖다 놓을 것이고 여기는 뭘 갖다 놓는다? 단수로 해놓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는 게 전혀 없는데요. 보기에는 헷갈리는 게 없지. 근데 문제 보면 헷갈려요. 그런데 전명구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26페이지에서 해야 될 패턴은 이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명구, 전치사고 이 패턴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난 헷갈린다 그러면 습관을 어떤 식으로 들으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떻게 하자? 묶어버리는 겁니다. 왜? 얘는 주어가 아니거든. 얘는 선생님 뭐라 했어? 품사가 바뀐다 했어요. 전치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품사 뭐로 바뀐대요? 뭐로 바뀐다 그랬죠? 형용사나 뭐로 바뀐다? 부사로 바뀐다. 그럼 형용사하고 부사가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니? 안 되잖아.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죠? 명사처럼 쓰는 애들이죠. 명사가 아니야. 이렇게 외울 때 주어로 쓸 수 있는 애를 명사로만 외우는 게 아니라 명사처럼 뭐 할 수 있는 거 사용 가능. 그러면 명사처럼 사용 가능한 거는 명사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 뭐도 포함? 대명사 되겠지? 그 다음에 동사를 to 부정사로 만드는 거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가능하지? 그러면 to 부정사 영혼의 친구가 누가 있어? 동명사.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문장 전체를 명사처럼 쓰는 걸 우리 뭐라고 배웠니? 명사절.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형용사하고 부사는 주어 자리에 못 들어가. 그래서 헷갈리면 묶어. 한번 봐. 박스 안에 보세요. 박스 안에 봅니다. 자, 박스 안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have하고 박스 안에 또 박스가 있죠. have하고 has를 선택을 해야 돼.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동사 복수냐 단수냐 선택하는 문제는 뭐를 찾는 문제다? 뭐를 찾는다? 주어를 찾는 문제예요. 그 왼쪽이 주어겠죠? 자, 도치가 아니야. 아직 도치는 이제 가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전면구 하나 보이시죠? of big business. 요거 가로를 묶어야 되겠지. 그럼 남는 건 뭐죠? his studies가 남네. 주어가 studies죠. 이 친구가 복수니까 have의 선택. 제일 기초되는 거예요. 전면구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제일 기초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어법 문제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난이도가 엄청 낮은 문제예요. 근데 제일 기본이 되는 패턴이야. 기본. 그리고 studies에다가 밑줄을 그어주실래요? 옆에다가 써도 되고요. 옆에 많죠? 옆에다가.
독해할 때 계속 이야기했죠. 얘는 이제 수업 시간 독해할 때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study라는 단어가 독해에 보이시면 동사로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 뭐라 그랬어요? 연구조사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그의 연구들, 그의 조사들, 이게 주어죠. 뭐에 대한? 빅 비즈니스에 대한 그의 조사들, 연구들. 자, 그 뒤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튀어나오는데요. carry-out이라고 나옵니다. carry-out. 그랜트 나와 있죠? 보조금, 빅 비즈니스 대기업. 자, carry-out이 그럼 도대체 뭐냐? 실행하다, 수행하다. 들고 밖으로 나가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캐리아웃을 한 덩어리로 암기가 안 되어진 상태에서 독해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해석 완전 다르게 하겠죠. 캐리, 들고 가다, 운반하다 이렇게 해석하겠죠. 해석 어떻게 하죠? 해석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 해석. 대기업의 관한 그의 연구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have been carried out. 실행되어졌다, 수행되어졌다. 무엇으로? with grant. 뭐로? 보조금으로. 보조금 가지고 뭔가 했대요. 실행을 했대. number of 또 나오죠. 아까 number of는 뭐라 그랬어요? man이랑 똑같다 그랬죠. 뒤에 보시면 source 뒤에 뭐 있어요? s 붙어져 있죠. s 친대로 붙어져 있어요. 배목은 다 튀어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 2, 3번은 여러분이 풀어볼 건데요. 주어의 밑줄을 긋고 알맞은 동사를 선택을 해봅시다. 이건 뭐다? 주어 찾기 문제입니다. 주어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느냐? 이건 물어보는 건데 정명구 주어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으니까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볼까요? 어렵진 않죠. 단어 같은 거 있으면 쌤이 정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석도 꼭 웬만하면 잘 해주세요. 자, 주어가 정변구가 보이시죠? of a mountainside farm이에요. mountainside는 말 그대로 이제 산인데 옆에 있다는 소리니까 산기슭이겠죠. 자, 산기슭 농장의 오래된 건물들, 빌딩스가 주어니까 워에 체크해 주시고. 이래 보니까 엄청 쉬워 보이죠? 쉬워 보이는데 이제 막상 실제 문제에 들어가면 아마 내성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다면, 연습이 돼 있으면 괜찮아요. 연습이 돼 있으면 괜찮은데 연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직접 이제 모의고사에 풀면 그냥 이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두 번째, 정명구 about farming tool이겠죠. 농사기구예요. 농기계와 about 관련된 농부들의 knowledge는 아시죠? 지식. 지식은 셀 수가 없는 명사니까 단수를 써줘야 되겠죠. makes에 체크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3번은 아마 단어장에 나오겠지만 단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analysis가 있는데 뭐 독해할 때 여러분들이 독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쫙 읽었는데 지문을 쫙 읽고 그 지문이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뭐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답을 못 구하는 거는 괜찮은데 모르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해석이 안 됐다. 그거는 진짜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계속해서 이제 고등학교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돼요. 모르는 단어 때문에 이 단어 몰라가지고 해석이 안 됐는데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죠.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내용 분석이 안 돼서 내용이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 가지고 내가 잘못 해석을 했어. 잘못 이해를 했어. 그래서 틀린 건 어쩔 수가 없죠. 그건 연습을 하면 되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해석을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반성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할 때. 자, 얘 단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아는 친구들은 안 하셔도 돼요. 아는 친구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analysis는 명사 형태거든. 근데 얘는 당연히 동사도 있어요. 이거 말이죠. analyze. 이거 뭐였죠? 동사 분석하다죠. 아시는 분들은 안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모르면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명사가 나와 있죠. analysis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사예요. 명사형이 조금 헷갈리죠. 분석이고 명사 형태가 더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애널리스트라고 들어봤잖아요. 한국 사람도 애널리스트라고 쓰긴 쓰죠. 쓰니까 뭐겠어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겠죠? 분석가들이겠죠. economic analyst, 뭐 경제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 analysis가 단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was에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based on이 있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할래요? based on은 해석 어떻게 합니까? based on. 자, 문장은 잘 보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를 자 문장 분석을 좀 해볼게요. 뭐 한번 써볼게요, 얘는. 지금 이제 뭐 빨리 우리 나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은 중2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빨리 나갈 필요는 없지만 시간은 어떻다? 금방 간다. 시간 금방 가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등학교 올라갑니다. was 되어 있고 based on 되어 있고 그 다음에 answers 대답들 되어 있고 receive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RECEIV 그 다음에 전치사 from인가요? from 천 반응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십자천 응답자 자,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시험 문제 얘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receive라고 되죠. receive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는 이 말이죠. 원래 정답은 뭐죠? 그거죠. 여러분들이 정답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왜 여기에 received가 와야 되느냐, 왜 두 개는 안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이겠지. 이게 주어요. 전면구니까 어떻게 하자? 바로 묶을 겁니다. 한번 묶어봅시다. 그리고 이 친구도 혹시 모르면 어떻게 하자? 필기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알고 있다 그러면 정리해줄 필요가 없죠. base on A를 기초로 하다, 기반으로 하다. 이 표현입니다. 문장이 어디서 여기까지는 또 완전 끝났어요. 여기까지는 문장이 완전히 완벽하게 끝난 문장입니다. 연구원들의 분석, 맞죠? 연구원들에 의해서 분석된 것은
대답에 기초를 하고 있다. 몇 형식 문장이죠? 비동사가 있으니까 이 형식이잖아. 완벽하게 끝났죠? answers까지.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일단 여러분들이 얘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 이미 이 문장의 동사는 누구야? 나왔단 말이야. 뭐지? 독일 소재 없잖아, 동사. 접속사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두 개 쓴다?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가 남은 거는 얘 아니면 얘야. 근데 얘는 이제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아니라 무슨 시제야? 과거 분사일 테고. 얘는 뭐겠죠? 현재 분사이겠죠. 과거 분사를 써야 될지 현재 분사를 써야 될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과거 그러면 여기서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기에 있는 대답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 과거 분사로 썼으면 뭐뭐 되어진 뭐뭐 된 수동 또는 뭐일 때 쓸 수 있어요? 일이 끝났을 때 완료일 때 쓸 수가 있고, 현재 분사로 쓰면 뭐뭐 하면서 하고 있는 이렇게 쓴다든지 해석을 하면, 그리고 수동의 반대말이 능동일 테고 완료의 반대말은 뭐죠? 진행이잖아요. 이럴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해석을 보니까 1000명의 응답자들이죠. 1000명의 응답자들에 의해 가지고 대답을 받고 있는 중에 이미 받은 거야. 이미 받았겠죠. 완료. 받아. 진. 끝나. 이 말이잖아. 무슨 그럼 1000명의 응답자로부터 받아진 대답의 기초를 한 뭐다? 분석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나중에 이거와 관련된 문자들이 그냥 미친듯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 되고, 4번, 5번까지는 그래도 해야 되겠죠. 4번, 5번까지는 해야 되고, 5번이 좀 어렵습니다. 5번. 4번, 5번 풀어보시오. 5번이 살짝 조금 어려워요. 전명구는 뭐 2개가 와도 되고 3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전명구, 왜냐하면 그 부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전치사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볼까요? 4번 보시면 동사 왼쪽에 전면구가 두 개나 보이시는 거 보이시죠? food levels. 음식에 우리가 of food level 음식을 샀을 때 음식 옆에다가 여러 가지 뭐 날짜라든지 성분 같은 거 붙여 놓은 거예요. on food product 두 개 있죠? product은 나중에 또 정리를 해줄 거고. 음식 제품에 있어 가지고 음식 레벨의 메인 퍼포즈가 주어겠죠. 주요 목적은 그러면 단수로 해줘야 되니까 R을 2주로 해주시고 inform은 사형식으로 쓰는 놈이거든. inform you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려는 거예요. What is inside 안에 무엇이 있는지. The food you are purchasing 여러분이 구매하려는 음식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inform 제공하려는 목적이다. 문제 쉽죠. 5번이 어렵습니다. 5번은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 뭐 많이 틀리겠죠. 한번 해볼까요? VARY 얘는 무슨 뜻이죠? VERY인데 지금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무슨 뜻이죠? very 다양하게 하다 이 말. 동사예요. 다양하게 하다. 여기 형용사 뭐야 여러분? 자주 쓰는 거. various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암기했던 요거는 많이 나오잖아. various. 얘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암기되어 있어? 다양함이잖아. 뭐의 형용사 형태인데? 요거의 형용사 형태예요. 요거 다양하다. 그 왼쪽에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주어 찾기가 어렵습니다. 봅시다. about이 나와 있는데 쌤 about이 나와 있는데 왜 뒤에 명사처럼 생긴 애들이 나온 게 아니라 how much this clothes is appropriate라는 문장처럼 생긴 놈이 나오는데 이거 왜 문장처럼 생긴 놈이 나왔습니까? 이거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쌤이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뭐 필요하다 했어? 쌤이 저번에 설명할 때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 동명사 이런 애들 올 수 있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명사하고 동명사 얘 공통점이 뭐예요? 무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근데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명사하고 동명사밖에 없나요? 대명사 이런 애들밖에 없어? 뭐가 있어? 당연히 뭐로 쓴 놈이야? 명사로 쓴 거잖아. 그럼 명사들이 뭐야? 명사들 형태는 뭐죠?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자 문장처럼 생겼는데 이 친구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했어 내가? 장치. 그럼 이 장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적? 써? 대표적인 명사들 접수는 뭐 있다 그랬어? 대시 있다 그랬죠? 대시나 where이나 if나. 그럼 여기는 지금 how가 왔는데요? 뭐죠? 의문사절.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의문사가 명사를 지금 뭘 데리고 다니고 있어? 문장을 데리고 다니고 있죠? 의문사가 지금 뭘 데리고 다니고 있냐? 문장을 데리고 다니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눈치가 빠삭한 친구들은 바로 느낄 거 아니야? 아, 의문사도 뭐가 가능하다? 가능하구나. 뭐다?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about부터 appropriately까지는 무슨 절이 된다? 명사절이 되는 거야. 뭐의 목적어? about의 목적어. 그럼 얘는 주어랑 상관이 있어요? 없죠. 물론 간접적인 상관은 있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ideas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우리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disclosure는 뭐죠? closure는 뭐야? close의 명사 형태겠죠. closure. 닫아놓는 거죠. 닫힘, 닫아놓는 거. 근데 앞에 this가 붙어 있어. 닫아놓는 것을 딱 공에 있는 거.
밀봉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버린 거야? 풀어버린 거지. 그럼 뭘까요? 폭로하는 거. 숨겨져 있는 거를 밝히는 거. 비밀 같은 걸 밝히는 거를 디스클로저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 how much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비밀이나 폭로, 감춰져 있는 거를 디스클로저 하는 것이 appropriate는 엄청 자주 나왔죠? 독해할 때? 뭐였어? 적당한. 도대체 디스클로저를 얼만큼 해야 적당한가에 about 대한 ideas, 생각들은 vary, 어떻다? 다양하다. among culture, 어디마다? 문화마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내가 이제 비밀, 상대방의 내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어. 그럼 이를 어느 수준까지 내가 디스클로저 해야지만 사회적으로 이제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가는 문화마다 다르다는 소리죠. 그럼 주어가 뭐예요? ideas니까 복수죠. very, 복수형 맞죠? 정답,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뭐 전치사 뒤에는 뭐도 가능하다, 명사절도 가능하다. 그거 기억해라 이 말이야. 전치사 뒤에는 뭐도 가능하다, 명사절 가능하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일 기본되는 거 연습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계속 수일치. 아마 이번 주는 뭐 수일치 계속 연습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아마 빨리 안 할 거거든. 이게 모르는 단어 다 체크하고 할 거니까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까지 막 수일치 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뭐 도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